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한창 주위를 맴돌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부울경 특별연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또 6.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뜨겁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7월 이후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남을 포함한 부산, 울산 시도민 모두 이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 방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울경 특별연합. 지금 상황에서는 경남과 울산에서는 추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도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보면 뭐 진척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네, 뭐 이제 7월 1일부터 단체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6.1 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어 오면서 그 7월 1일 이후로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에 대한 뭔가 여러 소식이라든지 뉴스거리도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상황에 이렇게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떻게 왔는지를 추진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2019년 12월 달에 가장 먼저 세상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메디치 포럼이라는 곳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공동 연구가 시작이 네. 됐습니다. 부울경의 연구원에서 공동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던 뉴딜 제2차 전략회의라는 네. 걸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했는데 이때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이 강연을 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이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광역특별연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가 이제 확실히 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합동추진단, 네. 세계 강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15명 정도씩 파견을 해서 구성이 됐던 합동추진단이 행안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4월에는 세계 강력의회가 순차적으로 귀화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작년 4월 정도만 해도 네. 이제 부울경 강력특별연합이 드디어 2년 만에 시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관심이 쏟아졌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광역단체장이 이전에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부 바뀌면서 오리무중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실제 보도되는 그 양만 보더라도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대안이라서요. 이런 상황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뭐 모든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의 목표는요, 주민의 권익 증진과 그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함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을 일단 보완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전 민주당 이제 그 지방정부 시절 때 졸속행정원에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신중하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론에 이슈화시키면서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자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이 느리다, 아니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보다는 한 번쯤 우리가 너무 속도전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 또는 그 고찰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가 지방 소멸을 막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당의 입장을 좀 묻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한데 사실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김경수 전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의 답보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여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걱정거리가 많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계 강력 단체 중에 김경수 전 도지사가 가장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 특히 박원순 도지사 후보와 그리고 이제 당내 경쟁자였던 국민의힘의 당내 경쟁자였던 이주영 장관도 전 장관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네?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울산시장인 김두겸 시장까지 같은 의견을 내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의지가 한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더 큰 걱정은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단체장은 그렇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90% 지금으로서는? 넘는 상황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의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권 밖에서 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으로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입장과는 좀 달리 국민의힘에선 말씀해 주셨듯이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근저에는 서부 경남 소외론을 비롯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경남, 울산, 부산의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인구로 치면은 경남 같은 경우는 329만, 부산은 333만, 울산은 111만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기준으로 경남은 110이죠. 부산은 91.7조, 울산은 68.조. 경제 규모와 인구도 다르고요. 부산 같은 경우 부산과 울산은 하나의 도시 생활권이지만은 경남은 농산어촌 지역이 있는 지역이 넓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고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각 시도지사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중하게 접근 과정에서 계속 민주당 측에서 비판을 하는데요. 조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우세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우세하게 돼서 제 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비판을 하고 지금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그 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김영춘 전 장관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정기 은퇴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말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그 김영춘 전 장관의 후임을 물색해서 지금 내고 당에 정책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아무렇게 하지도 않고 네. 무조건 국민의힘의 지금 지방 권력을 가졌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 정책이 합리적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비판만 해버리는 모습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1월에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개시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시작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뭐 법적인 근거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세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인력을 파견해서 합동 추진단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사업은 잘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박한수 지사님께서 의지응이 강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 밖에 있는 사업이라면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도 의지가 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국민의힘의 도의원 분들을 비롯해서 뭐 국회의원 그 이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사안이 바로 서부 경남 홀대론, 소외론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광역특별연합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처럼 경남의 도지사가 의중이 약하다? 그러면 정말 서부 경남 소외론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이 될 광역특별연합에 박한수 도지사께서 강력한 좀 의지를 가지고 네. 추진을 해주셔야 사무 개시가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남도의 상황을 좀 보자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메가시티 사무 개시 준비 작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고 또 관련 조직 개편도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무 개시
될 거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이유라고 봐야 할지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야 할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민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이유죠. 그 부울경 특별연합에 들어가는 예산 30개 사무에 약 7조 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7조 원의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혈세 7조 원이란 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 졸속 행정, 즉 검토되지 않고 결함이 보이고 제대로 효율성이 높지 않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 네.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그냥 집행을 한다? 그거는 행정적 무책임이고 정치적으로 도민 앞에 신뢰를 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당연히 재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이 당연한 거지. 네. 그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뭐 잘못됐다,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아니죠. 도민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은 우리 도민이 내는 돈이고요. 우리 도민이 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달고 이게 잘못됐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우세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지 않는다, 네. 전임 도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 도민에게 과연 무엇이 도움될지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토대로 분석한 다음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게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게 정치와 행정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 해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변인 역시 이 부울경 특별연합 순기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 상근부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보면서 느꼈던 건 광역 교통망이었거든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울산은 중화공업이 발달했고요, 경남은 기계 조선 등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부산은 물류 항만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발달한 걸 가지고 연결해서 집적 효과를 누리면서 그 지역별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으로 벨트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서로 상생 효과를 누려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시켜 가지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모두 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네. 굉장히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조금의 수도권 이야기를 했었냐? 그 이야기를 할 목적은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출하는 거는 교통망 때문이거든요.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지역을 지킬 것이고 인구 유출에 대한 그 대비책도 될 것이고 지역 발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부울경 메가시티는 분명히 이제 지역 소멸을 막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 공동체 형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 공동체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지 그 진행되는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해서는 법도 제정이 됐고 또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열등이 많은 만큼 사무 개시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순기능을 위한 행보는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앞으로 이 순중론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부울경 새 단체장에게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앞서 이제 이재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 전임 도지사, 그러니까 즉 김경수 도지사의 강력한 의중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조금은 더 정치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 시작된 그 본 취지를 들여다보면요.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서서 같은 생활권인 부산, 울산까지 우리 경남이 힘을 합쳐서 한번 수도권과 대응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지방 소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해결해보자는 건데 이 지방 소멸 문제를 국민의힘의 시야에서 본다고 또 민주당의 시야에서 본다고 또 정치적으로 진보의 시선에서 보고 보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네. 이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맞닥뜨린 숙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 도지사의 주요 사업이다 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원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개시는 1월에 추진이 될 텐데 부울경 새 단체장에게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먼저 최우선돼야 될 게 해당 지역, 지자체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경남도의 이제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는 농촌 행정과 도시 행정을 둘 다 하는 전문 행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신중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그 신중한 선택과 고민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과연 본질적으로 처음에 정책을 만들었을 때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이 도민들이라면 이 재검토 용역 보고서와 그다음에 향후 진행된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수혜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전임 도정의 성과물인지 아니면 도민인지,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그 판단의 몫은 도민이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아무리 자기 정당과 자기 그 실적을 위한 것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는 것. 즉 주민의 권익 증진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으로선 통합청사가 없는 상황인데 내년 사무개시를 위해서 어떤 좀 행정들이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급한 거는 사무를 보려면 사무 공간이 있어야겠죠. 통합청사가 경남은 경남에 두려고 하고 부산은 부산에 두려고 하고 울산은 울산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청사 구성을 위한 TF팀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일단 TF팀부터 좀 꾸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사 위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단체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필요합니다. 물론 1년 8개월씩 세개 단체장이 순서대로 돌아가긴 하지만요. 초대 단체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도 빨리 결정을 해야 그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시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광역특별연합의회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연합의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내년 1월 1일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TF팀을 구성을 해서 행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8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함께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사업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중하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까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